김주현입니다. 이번 주 강의는 3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수목 강의 잘 마쳤고요. 아직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강의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서 그럭저럭 괜찮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3일째 했던 목요일에 했던 강의는 코칭 리더십을 주제로 해서 대전에서 진행을 했고요. 6시간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리더 교육에서 이제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우리 팀 그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이런 이제 뭐 질문들이나 의견 받을 때가 꽤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뭐 경청하라, 질문하라, 기다려라 다 맞는 말인데 뭐 잦은 이석에도 뭐 연락 안 되는 직원도 있고 뭐 "그건 제 업무 분장이 없는데요." 라면서 답하는 팀원들 앞에 이런 말들이 힘을 잃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교육하기 전에 사전 설문을 좀 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19분께 미리 여쭤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코칭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분이 94.7%였고, 하지만 이미 현업에서 코칭을 하고 계시다는 분이 73.7%. 그러니까 배운 적은 없는데 매일 하고는 계신 겁니다. 이 가장 큰 고민으로는 78.9%가 같은 항목을 꽂으셨는데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이석이 작고 동기가 낮고 불만을 드러내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동의가 많이 되실 텐데요. 직접 적어주신 문장들을 보면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부족한 점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면담을 해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절당할 것 같아서 먼저 말을 못 꺼냅니다. 어디까지가 코칭이고 어디까지가 갑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교육은 코칭 이론을 훑는 이것보다는 이 문장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정말 뭐 강사로서 사전 설문을 이렇게 길게 붙잡아 본 적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리더십은 결국 영향력이다라는 문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영향력의 출처는 두 가지입니다. 강제, 보상, 합법처럼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고요. 전문, 호감, 존경 이런 것처럼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개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자리를 떠나는 순간 사라지죠. 여기서 또 늘 쓰는 활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미지 교환 게임입니다. 뭐 정직한,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있는, 배려하는, 이 리더의 특성 20개가 적힌 표를 가지고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그 칸에다가 서로 이름을 적어드리는 활동인데, 이 20개 단어는 리더십 챌린지, 바로 제임스 쿠제스와 베리 포스너가 했던 연구, 그 책에서 이제 소개됐던 존경받는 리더들을 이제 심층 면접을 해가지고 직원 입장에서 이제 훌륭한 리더의 행동을 이제 골라보는 그런 이제 요청해서 얻었던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30년 넘게 반복된 이 조사에서 이 상위에 있는 4개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정직한,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있는, 고취하는, 격려하는. 그 1위가 능력이 아니라 정직이죠. 이 영향력이 실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이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강의에서 썼던 전제이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상황 대응 리더십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많은 리더들이 자율성을 줘라라는 말을 배우고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준비된 사람에게 자율성은 나를 믿어주는구나가 되지만은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나를 방치하는구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쉬와 블렌차드의 이 상황 대응 리더십은 구성원을 갖다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하고 업무에 대한 동기 수준, 이 두 축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디벨롭먼트 레벨에서 D1부터 D4까지, 처음에 D1이 좌절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고 엄밀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 구성원이고, D2는 노력형이에요. 내 생각과 결정을 설명해주고 질문에 답해주는 거. 그리고 D3는 불만형, 의견을 교환하면서 함께 결정하는 거. D4는 인정, 결정과 실행의 어떤 그 책임을 완전히 맡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대응 리더십 요 성향에 대한 그 진단, 요거는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응답을 마치면 바로 점수가 유형이 나오는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이제 지금은 종이에 적고 채점하고 이런 거를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AI 덕분에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간단한 뭐 앱 같은 건 금방금방 만드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디브리핑을 할 때, 그때 거의 모든 조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D1인데, 오히려 가장 적게 개입하고 있었다.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시간, 책임감이 없어요. 태도가 성의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어 보여요. 리더가 자주 쓰는 이 말의 공통점은 상대가 반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안 그런데요? 이렇게 한마디면 대화가 끝납니다. 반면에 이런 말은 반박이 잘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자리를 세 번 비우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기한을 이틀 넘겼습니다. 제가 3번 물었는데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군법은 간단하죠. 카메라에 찍히면 사실이고 안 찍히면 평가입니다. 그리고 개선 요구 대화를 5가지 단계로 제안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관찰하는 거죠. 본 것만 말씀하시는 거. 두 번째는 영향입니다. 일에 생긴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점인데, 이거는 멈추고 먼저 듣는 겁니다. 뭔 얘기냐? 제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가 기준입니다. 기대치를 숫자와 날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입니다. 다음번 다시 이 건과 관련해서 만나서 이야기할 날을 정하는 거.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제시를 해드렸고, 이 세 번째 관점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 지시가 되는 거고, 5번째 약속을 빼면 잔소리가 됩니다. 이걸 실제로 3인 1조 역할극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맡긴 부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지켜보겠습니다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날짜가 없으면 지켜볼 수도 없죠. 자, 마지막 시간은 사전 설문 1순위였던 주제, 바로 어려운 구성어를 실제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태도가 문제다라는 말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태도는 바꿀 수 없지만 행동은 바꿀 수 있죠.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가 아니라 오후에 자리를 비운 것이 주 3회다라고 적어야지 무엇을 언제까지 바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바뀌는 이유를 셋으로 나눴는데요. 몰라서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해봤는데 이건 잘 안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보여주고, 첫 번째는 함께 한다. 알지만 안 하는 거. 그게 왜 제 일이죠? 이 일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냥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거를 설명하고 협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대부분의 리더들이 1번 상황에 2번 처방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사람인데 의욕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 바뀝니다. 업무 거부 상황도 달았는데요. 그거 제 일이 아닌데요? 라는 말에는 무엇을 할지를 내가 정하고 어떻게 할지는 같이 정한다라는 그 구분이 필요합니다. 왜 해야 할지 설명은 하되 할지 말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빈도는 낮았지만 반드시 다뤄야 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바로 코칭과 갑질의 그 차이가 뭐냐, 그 선이 어디냐, 이런 건데요.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코칭으로 풀 일이 있고, 업무 지시로 끝낼 일이 있고, 성과 관리로 넘길 일이 있고, 공식 절차로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넷을 구분하지 못하면 리더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갑질이란 말은 대개 공식 절차로 갈 일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처리했을 때 나옵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코칭만으로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 개인적 감정을 읽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록을 강조드렸는데, 기록은 상대를 겨누는 게 아니라 리더 자신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면담 직후 5분 안에 날짜와 사실, 내가 요구했던 기준, 상대가 말했던 사정, 다음에 보기로 한 날을 남겨두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의 1위는 능력이 아니라 정직이었습니다. 자율성은 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받을 준비가 된 만큼 줍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사실, 안 찍히면 평가입니다. 대화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개선 요구 대화는 관점을 빼면 지시가 되고, 약속을 빼면 잔소리가 됩니다. 안 바뀌는 이유는 몰라서, 또 하기 싫어서, 기준을 인정 안 해서,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6시간 내내 손이 바빴던 하루였습니다. 서로에게 이미지를 선물하고, 4분면 위에 팀원들을 올려보고, 역할극에서 반박도 당해보고, 마지막에는 다음 주에 해야 할 한 가지까지 적어서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가장 좋았던 순간은 액션 플랜을 낭독하셨을 때였죠. 임땡땡에게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최근 4개 사례, 3개를 정해서, 3-4개 사례를 정해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어떤 요일, 그리고 첫 문장이 있는 기획까지 적으셨다는 거죠.
리더로 산다는 거 원래 어렵습니다. 다만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는 리더가 결국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적으신 한 가지 다음 주에도 실제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강사로서 여러 조직을 다니지만 사전에 이렇게 솔직한 답을 보내주신 것도 흔치 않습니다. 그 답들이 이 교육에 설계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의뢰 문의는요, 제 메일 주소나 댓글 또는 제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